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전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87 체제를 넘어서는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국과 산업화, 또 민주화의 성과로 선진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건국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생시켜 이를 지켜냈다면 군부는 자유체제를 수호하면서 산업화, 부국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좌익폭동, 6.25 전쟁, 적색 테러 속에서 자유체제 탄생 및 이를 수호한 업적은 어떠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87 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으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이끌어내면서 시작된 민주화 시대를 말합니다. 87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 등 국민 주권을 더욱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러나 2023년 오늘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하여 실망과 혐오, 체제 위기의 불안까지 겪고 있습니다. 87 체제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민주화 세력의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세력이 형성한 87 체제에 틈을 타서 주사파 등 운동권 등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좌우 동거 체제가 만들어졌고 좌파적 사고가 법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 사회가 자경화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는 탄핵을 기점으로 좌파 권력을 완성하고 민주화를 가장한 채 체제를 부정하는 좌익의 가치를 실현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했으며 이에 맞서야 할 보수 정당은 무능과 비겁으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87 체제의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규범적 측면에서 특히 제9차 개헌과 관련하여 첫째,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한다는 규정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부정선거를 한 독재자로 오해하게 하여 건국 세력을 적폐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헌법 제12조 1항에서 적법 절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문제는 좌익 사범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국가보안을 위반했음에도 국가기관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좌익에게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 국가 배상까지 하게 되는 국가자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헌법재판소 신설로 헌법재판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법원은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 법률에 근거한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87 체제는 현실적 측면에서는 일로 삼김 체제를 출발시켰습니다. 이는 계파 정치와 보수 정치를 야기하였고 지역 감정과 지역 분화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성을 드러내면서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영 논리. 내용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진영이 어디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 정의, 자유, 진실, 반공과 같은 사회적 보편 타당한 가치가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의. 호남과 영남으로 갈라지는 극단적 결집 현상은 선거 등 다양한 사안에서 나타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삼권 분립의 유명무실함. 국회의원과 장관의 경직, 정부와 여당의 유착,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장악하는 등 삼권의 상호 견제 기능을 부실하게 하여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87 체제의 세 번째 문제는 범죄화입니다. 앞서 언급한 규범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들의 상호작용한 효과로서 화이트 칼라 범죄가 만연하고 대부분 암수 범죄화되어서 그 피해가 광범위함에도 피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국가, 반법치, 부패사범으로 분리됩니다. 첫째, 반역 세력은 노골적인 반체제 문재인 정권 및 정당 내 종북 좌익 세력, 체제 수호보다 정권의 안위에 급급한 사이비 보수, 민노총, 정교조 등 각종 좌파된 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반체제 세력에 조력하는 역할을 직접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에서부터 북한의 도움을 받고 약점을 잡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부류와 국익보다 기득권 유지에 충실하여 결과적으로 반역에 동조하는 세력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법치 세력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불법적인 탈원전, 국회의원 및 정치검사의 탄핵 조작 사건, 제주 4.3 사건위원회, 방심위 등의 각종 위원회의 자편향 내지 불공정 판단, 현 정부에 의한 개헌 없이 청와대 해체, 명백한 행정 치안 참사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부적절한 대응 등 법치를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들의 범죄를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처벌할 힘이 시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정의가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셋째, 부패 세력은 대장동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방타진되었다는 보도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87체제의 극복 방안으로 일각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의원 내각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보는 시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의원 내각제는 분단 상황에서 기득권 정치인들의 양압으로 권력을 분점하여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혼돈으로 이끈 후에 소멸시킬 수 있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87체제의 본질적 대안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국가 정체성 확립, 의식개혁, 제도개혁입니다. 정체성 확립은 바른 역사의식과 건국, 방공, 정의, 진실, 자유 등의 이념의 정립, 자유의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의식개혁은 정체성에 관련된 가치들이 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실천 의지가 솟아나도록 계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혁은 국민이 선택한 직선제 대통령제를 부정선거나 조작선거의 여지를 제거함으로써 공고히 하고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권분립을 확립하여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헌법 정신이 시스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87체제는 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건국 역사 왜곡, 방공정신 해이 등으로 자유체제를 훼손하여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87체제는 좌우, 지역 등 진영의 관성적 대결 구도와 또 상권분립의 유명무실화 등 다양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87체제에서 점차 왜곡되어 온 건국 역사와 이념을 추가하고 권력기관이 정의와 진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적 사명에 입각하여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반영하여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불필요한 소모전과 승자 독식의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또한 사회적 갈등 대신 국민 통합으로 성숙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건국의 완성,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 정치 세력은 87체제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정부 형태나 대통령의 임기 조항 논의 등에 국한되어 있어서 기득권을 뛰어넘는 더 본질적인 개혁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87체제를 넘어설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87체제를 넘어 제7공화국을 탄생시킬 대안 세력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사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심사위원의 점수 1점에서 5점까지 세 분야를 단순 합계를 했더니 세 분이 각자 생각하는 1, 2등과는 좀 편차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역시 그 표준 편차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세 분이 각자 1등, 2등으로 랭킹한 사람을 모아서 누가 가장 많이 오버랩 되느냐 그걸 봤더니 역시 그 전민정 씨, 전민정 씨가 가장 좋다는 의견의 합일이 무난하게 아무런 마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민정 씨 축하합니다.
전민정 씨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시간을 좀 초과했다는 그 흠결이 좀 크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87년 처제 이 문제점을 그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또 이것을 앞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뭐 흔히들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민정 씨가 최우수 1등으로 뽑혔고요. 저로서도 뭐 전반적으로 대단히 감동 깊게 설득력 있게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뭐 좀 다소 정파적인 입장에서 좀 과격한 표현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보다 순수하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감성적인 호소력을 지닌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참 보람있는 어떤 그러한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심사평가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자유인상 전민정 위 사람은 펜앤마이크가 처음 개최한 보수 연설대회에서 두드러진 비전과 자유정신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26일 펜앤마이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그 펜앤마이크가 준비한 상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기념 촬영 한번 해주시고요.